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대통령은 참 잘해보려고 노력 지금 많이 하는데 참 당이 안 도와주네. 그런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어떤 얘기인지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원 발언 윤리위 절차 밟겠다. 김성원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동두천, 연천 이쪽을 지역구로 갖고 있어요. 며칠 전에 수협협구 활동 갔었죠.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그때 어떤 말을 한 게 지금 사달이 났어요.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와 어제 국회에서 사과했던 얘기까지 다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배춘식 의원님.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조영 비대위원장하고 나누신 얘기는 어떤? 위험합니다. 뒤에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황이요? 무릎 꿇고 사죄한다 했지만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일단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비대위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언까지 초대형 악재입니까? 어떻습니까? 비대위의 첫 어떻게 보면 행보거든요. 아직 비대위원도 구성을 못하고 비대위원장만 지금 하나 딱 있는 건데 이 문제 발언을 한 김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유력한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하. 측근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비대위 비상 상황이라 비대위를 띄웠는데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만들어버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하. 주호영 위원장의 첫 행보치고는 지금 스텝이 엄청 꼬인 거죠. 그러네요. 일단 이 문제부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 구성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또 첫 반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측근이다 보니까 또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확 가버려가지고 윤리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그게서 그거로 지금 가버려가지고 비대위가 좀 스타일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이 네. 지금 스타트부터 구겨가지고요. 네. 이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건데요. 저는 비대위의 첫 공식 행사로 동작구 사당동을 갔던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비대위가 이 폭우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뭐가 잘못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국회와 당의 차원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고민하는 얘기를 첫 스텝으로 생각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작구가 물론 이번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수해 복구 지원을 하러 가자 이렇게 한 것은 좀 구닥다리 정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거기 참여를 지금 뭐 40여 분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 해서 한 100명 정도가 갔을 테니까요. 이게 오히려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됐고, 이거 사진 찍으러 갔구나라고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다 인식을 해서 이 김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고, 대형 사고의 그 온상을 어떻게 보면 주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참사가 또 벌어진 건데요.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습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비대위원을 해야 되고 당장 지금 오늘 있을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부터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스타일은 완전히 구겼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일날 저 발언 나왔던 당일날 기자들이 막 따라붙어서 질문하니까 김성원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좀 심하다. 장난기라는 걸로 치부해서 화를 좀 더 키운 면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파악했을까요? 어제 하룻밤 자고 나서 어제 국회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발언하신 것 때문에 조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그건 뭐 여기서 물어본 게 있어.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차원담원 정세에 안 올려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래도 좀 장난스럽게 한 말이었죠. 늘 보면 장난기가 좀 있어. 그런데 큰 거 좀 봐. 큰 거.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 윤리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그 전날 반응과는 180도 정도 다르잖아요. 장난기란 발언. 그리고 들으셨죠? 어찌 보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었어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란 게 기자잖아요. 기자들 노는데 우리가 다 찍으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나?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겁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론들을. 너희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냐?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시 본질로 와볼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하다 밝혔어요. 김연아 의원님. 애초에 당일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오히려 화를 더 키운 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대외적으로 민심에 관해서는 설상가상이고요. 당 내부에서는 병상천병이라고 지금 이제 이미 내부에 혼란, 분열의 병을 앓고 있는데 갖가지 악재가 더 많은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본인의 어떤 행동보다는 그 행동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더 일이 커졌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당연히 민심은 더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주호영 의원님의 좀 변명을 해드리자면 아마 김성원 의원 발언할 때 주호영 의원님은 그걸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땀을 흘리시고 지금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사실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죠. 기대가 높다라기보다는 기대가 무겁다는 표현이 맞다고 그러겠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게 치면 좀 더 조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렇게 얼굴을 화면에서 보면서 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볼까요?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들 뿌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또 오늘 예견되어 있는 이준석 그렇죠. 전 당대표의 인터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뭐 또 지금 전당대회 시기를 갖고 또 당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그렇죠. 있다 보니 뭐 대통령실의 주문은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고심하는 중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돌발성으로 일어나니까 네.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좀 그게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 보면서 드릴 수 있는 변명이긴 합니다만 네. 비대위원장. 그럼으로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 내뱉는 말 한마디 그렇죠. 네. 또 한마디의 장면과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실망도 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네. 앞으로 이 병상 천병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당원 모두가 다 지혜를 모아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영학 교수님 앞서 이제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당내 이재호 상임감 고민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이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엊그제 라디오 나왔을 때 김성원 의원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윤리 차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뭐 출당 뭐 건의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본인은 예결위 간사직은 내려놓겠다고는 어제 기자회견에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심이 굉장히 저도 그러는데 이재민이라든가 수혜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예?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찍기 위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맞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국민들도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의 분노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 겁니다. 그 화살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저희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런 식의 보여주기식 정치가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가서 수해 났다 그럼 가서 뭐 복구 사업에 가고 하는 게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 갔다 와서 한번 저 수해 복구하는데 됐다 그래서 카메라나 뭐 나오면은 우리 다 끝났어 일. 뭐 김성원 의원이 그런 생각 가진 거 아니었겠어요? 저는 내가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면은 우리 이제 땡 이런 생각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무심코에 그냥.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또 터져갖고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윤리 절차를 밟고 특히 주호영 의원의 최측근이라 원내대표 할 때 원내수석 부대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갖고 쉽게 사그러질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네. 한국일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일보 사면 보면 이런 캐리커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단박에 아실 거예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항해, 이 조타기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배에 지금 올라탔는데 조타기를 잡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끌고 가야 되는데 보세요.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이 언론들의 평, 정치권의 평이 있대요. 네 분을 수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관련 기사가 있어요. 한국일보 사면에. 어떤 기사냐? 비대위원 구성 남아있죠. 윤핵관 합류 이 문제 남아있죠. 이준석 반발. 오늘 기자회견 잠시 뒤에 있죠. 있을 거죠. 근데 예정 아직 시간 안 남았어요. 주호영호 과제 첩첩인데 문인철 평론가님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시작은 미미하죠. 그 성경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 이제 그건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이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태입니까?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뭡니까?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러한 비상 상황이 됐는가? 우리가 말은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권력 투쟁 때문에 권력 싸움에 된 게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사람들 간의 권력 투쟁 때문에 이렇게 발발이 되고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핵관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작은 미미했기 때문에 또 여러 그 김성원 의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모양새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오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초미의 관심일 거예요. 오늘 직접 입 여는 이준석, 윤 대통령 저격 나올까? 신경민 의원님, 아직까지 제가 방송 내려오기 직전까지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자회견 할까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식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 시간과 장소를 아직까지 안 내놓는 이유는 뭐 일단 호기심을 좀 많이 북돋우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토요일은 아시다시피
신문은 없는 신문 취재는 오늘 없는 날입니다. 그렇죠. 일요일자 신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휴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의 일하는 숫자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 날짜를 정한 것은 뭐 분명히 연휴 기간 동안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그 고도의 언론 정책이죠. 홍보 정책이기도 하고요. 뭐 이건 뭐 분명히 아마 성공할 겁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담을 거냐라는 것은 지금 가처분 신청서 내용이 일단 위주가 될 거고요. 지금 가처분 신청서에 어떤 논리와 구조를 택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팩트와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야, 이준석 대표의 팩트와 논리가 맞네. 팩트 중에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한방이 있다는 얘기를 여권 쪽에 있는 분 누군가 해가지고 쭉 퍼져 있는데 그 한방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한방은 저는 무수하게 많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오늘 그 한방을 쓸까 안 쓸까 특히 그것이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한방일 것 같지는 않아요. 한다고 그러면은 네. 윤리위와 관련된 한방은 뭐가 있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17일 날 신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부터 17일 신문 때까지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논리를 보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숨어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적임자가 아니고요. 네. 윤 대통령 내지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접촉을 해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해결을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차기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아 의원님 50초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 오늘 정말 혹시 꺼냈던 칼을 걷어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이각할까요? 글쎄요, 뭐 되게 예측이 어려운 그렇죠, 분이신데요. 저는 한 방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뽑았던 칼을 휘두르거나 집어넣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인이 칼을 빼어들게 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명분을 국민들에게 내세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번 그 인터뷰를 예고한 이후에 생겼던 게 지금 국민의힘의 뭐 김성원 의원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뭔가 설파할 수 있는 내용들로 계속 본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향후 본인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저도 올라가서 빨리 검색해봐야겠어요. 어디서 기자회견 할지요. 오늘 아침의 매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